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죠? 저점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그것들이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간은 제가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안 보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또 많은 어떤 방송들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스트리밍 시간 같은 경우도 뭐 1시간 넘어가 버리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든. 그래서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진짜 짧으면 8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근데 8분 만에 뭔가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걸 현실 적용시킨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진짜로 제가 느낄 때는 좀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사실 좀 필요한 건데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설명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지금 30분이라는 시간도 30분이라는 시간도 제가 볼 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에는 시간이 사실 좀 부족한 거죠. 근데 일단 이런 것도 있구나, 어떤 생각의 전환 내지는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갈 자리 목자 지금 그러니까 갈 자리 안 갈 자리 못 가니까, 갈 자리에 가지 못하면 여러분 주식이 어떻게 되냐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 자리 가야 또 이제 좋은 거죠. 반대로 이제 빠질 자리 안 빠지면 주가 또 급등이 가능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갈 자리는 뭐고 빠져야 될 자리는 뭐냐,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결국 지지받으면 지지 저항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차트 지지에 대한 어떤 의미, 그냥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복합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정도 아셔야 되고, 지금 그 시장에는 어떤 게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고,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차트를 보셔야 돼. 굉장히 피곤한 과정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면 다크서클이 굉장히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잠을 자도 여기 다크서클이 잘 안 풀리네.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차트적으로만 간단하게 조금 볼게요. 그거를. 자, 먼저 뭐 삼성전자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가 시장이 올라올 때 가장 셌죠. 센 종목. 우리는 달리는 말이 여러분들 뭐냐면, 기준점, 특히나 지수 관련주들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그럼 지수가 올라오면요, 지수가 올라오면 종목도 탄력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근데 지수가 올라오는데 IT 이번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애가 매가리가 없습니다. 죽도 못 먹은 애처럼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답답했겠지. 야, 내가 많이 샀는데, 내가 이 자리 샀는데, 아니면 내가 샀는데 왜 안 가지? 지수는 올라가는데.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지? 근데 약한 거는 여러분들 시장 빠질 때 여지없이 밀려요. 근데 약하다고 무조건 그 종목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고, 약한데도 일단은 발만 담궈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왜? 자리가 좋으면 그렇지. 아직은 강하지 않지만 일단 반만 좀 담아볼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때? 항상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강의랑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전 같으면 지수가 한 2%, 2.7%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최소 지수보다 많이 갔는데, 언제 1월 초만 해더라도. 근데 얘는 1.2% 올랐어.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전략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안 드리잖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거 쉽게 땡겨주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1월달 넘어서, 아니면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1월달은 언제? 전략 종목으로 제시를 안 했어요. 왜? 어차피 5% 뭐 똑같이 먹을 거면은 5% 삼성전자에서 5% 먹나, 다른 종목에서 5% 먹나, 뭐 가치가 달라? 환율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어차피 우리나라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걸 매매하는 게 낫지. 굳이 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수 많이 올라가는데 못 갔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수 올라가다 빠졌는데 얘는 윗꼬리가 더 길어요. 약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시장이 어저께는 뭐 양봉인데 얘는 음봉이에요. 약하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약한 거, 약한 거. 그러니까 딱 눈치 빠른 분들은 요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느끼셨을 거예요. 왜? 예전과 흐름이 다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빨리 올라가는 게 기아차.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죠. 그러면 얘는 뭐야? 시장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못 간 거지? 약한 거예요.
그럼 약한 거는 여러분들 매수를 해놓고 기다려 볼 수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뭐 5% 빠지겠어, 10% 빠지겠어. 물론 줄줄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밀릴 수는 있겠지만 하루 아침에 5에서 10% 빠지기가 쉽지는 않은 종목이죠. 그런 흐름인 만큼 더 관찰할 시간을 가져야겠지. 예. 그럼 얘는 지금 전저점이 지지가 되는지 우린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2.4% 시장은 1.3% 빠졌는데 여전히 뭐 약한 거죠. 그럼 지수가 가는데 못 가. 그럼 얘는 뭐 약한 거지. 예. 그러니까 갈 때 못 가면 약하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당장에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약할까요? 그렇진 않죠. 어느 순간 강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밀리는데도 안 빠져. 그럴 때부터 어떻게 매집을 시작하거나 분할 매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YG엔터. 그러니까 요 차트 한번 딱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1월 27일 날. 그러니까 차트를 볼 거면은 차트의 의미 파악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자, 보시면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뭔데? 그냥 이것만 보면 거래 터졌네, 갭 상승 나왔네, 전고점 갭으로 넘었네, 뭐예요? 강하죠. 그러니까 뭐 계속 지지받았네. 지지받았으니까 뭔데요? 올라가야 됩니다. 적어도 올라가는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왜? 지지선이니까. 지지선이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지지선이고 갈 자리.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게 넘어가면, 이 고점이 넘어가면 얘는 뭐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우리가 좀 보도록 하면, 봐봐요. 전 고점은 넘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에서 보시면 어떻게? 거래가 터졌네요. 돌파했네요. 지지됐네요. 이제는 다를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여기도 아직 강한 저항의 여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올라가겠구나. 어디까지? 15,000원까지. 왜? 지지받았으니까 저항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올라가긴 했는데 어떻게 밀렸어. 2.5% 올라가다가 빠졌죠. 요때 지금 YG 플러스 지분 여러분들 교환했을 때 있지. 그러니까 지분 매각됐을 때. 빅히트한테. 그죠? 그때 이제 뉴스가 시간에 장 끝나고 나오고 시간에 급등을 했는데 어떻게 시장이 밀리면서 얘는 덕을 못 본 거거든요. 그럼 갈 자리 얘는 못 간 거예요. 이럴 때는 뭐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야. 내지는 들고 있으면 비중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면 물론 거래량이 게 많이 없고 하니까 조금 지켜볼 정도는 되긴 하지만 이럴 때는 뭐 반등이 나오고 꼬리를 달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이 빠지더라도 뭐 세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시장이 밀려도 강해야 그 종목이 세니까 시장이 안정됐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지. 근데 시장 밀린다고 같이 빠지고 얘가 저점 자리까지 밀려버리면 이런 건 뭐 갈 자리 못 간 거예요. 왜? 지지 실컷 잘해놓고 가야 되는데 못 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빠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어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신나게 모래성 쌓아놨더니 어떻게? 파도가 휩쓸어 갔어. 그러면 이제 다시 모래성 쌓아야지. 근데 그게 이제 모래성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 지지했네. 반등 빠르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빠졌는데 50원밖에 안 밀렸네. 기관 매수 들어왔네. 그럼 아직까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다.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블랙핑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YG 그래서 샀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뭐예요? 시장보다 센 거지. 시장보다 약해졌다가 아니면 시장만큼 빠졌다가, 그러니까 결국 갈 자리 못 가니까 다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이죠. 그럼 얘는 이제 이 종목을 또 매매할 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하단일 땐 저점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가시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차 매수 했고 2차 매수는 더 빠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이 뚫릴 수 있을 때 사야 돼요. 그럼 얘는 어디? 이 자리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죠?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돌파가 되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재료는요, 뭐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블랙핑크가 좀 계속 잘 나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GD가 뭐 컴백한다거나, 뭐 새로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실리면 당연히 가겠지. 재료는 아직 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갈 자리 못 가면 빠지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빠질 자리에서 안 빠지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또 FNF라는 종목도 일전에 전략 종목으로 많이 드렸죠. 이렇게 거래 터지고 양봉 이렇게 갭 뜨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니까. 아까 YG 같이. 근데 YG는 어떻게 밀려버렸잖아. 근데 얘는 지금 한번 밀렸지만 어떻게 다시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위치의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위치의 차이도 있고 약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점까지 안 내려왔죠. 얘는. 그러니까 결국 뚫어버리고 FNF 사신 분들은 이거 차익 잘 되셨을 거예요. 왜? 턴어라운드가 되니까. 그지? 우리가 이제 전략 종목으로 등록했을 때 이 종목은 매수하자마자 밀렸을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더 좋은 기회잖아, 막상. 더 많이 살 기회. 근데 결국에는 신고가를 한번 냈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지금 아까 같은 케이스죠. 아까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그거예요. 아까 YG랑 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럼 빠져야 되는데 안 밀렸어. 갭 떴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추격할 수 있어야 돼. 내지는 여기서라도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추세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다 종목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죠? 다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전략 종목으로. 그냥 우리가 이거 매매합시다가 아니라 다 전략 종목에 등록했던 종목이에요. 지난 방송 다 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IMBC. IMBC도 마찬가지. 근데 IMBC는 사실 빠질 자리다라는 느낌보다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이 5,100원짜리에서 이제 그 지난달에 한번 2번 정도 안내를 좀 드렸을 겁니다. 이것도 밀릴 때 일단은 매수 하신 분들은 추격 매수 그 추가 매수 잘 돼서 오히려 수익이 좀 크게 났을 거예요. 이건 수익금이 좀 더 크게 발생을 했을 텐데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장이 밀리잖아. 물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은 모든 종목이 대부분 다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기아차랑 같은 거죠. 지수는 음봉인데 얘는 양봉이에요. 그러면 저점에 약간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무서워하거든. 다음 날에 급락할 때. 왜? 매수했는데 내 계좌가 손실이라 이거야.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계좌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못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때에서 못 먹는 거라고. 개인들이 쉽게 하기 쉬운 실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강한 종목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강한 이유가 있거든. 그럼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 음봉이네? 그럼 얘도 음봉해야 되지. 그럼 딱 중립이죠. 근데 얘는 뭐야? 적어도 양봉이지. 시장보다 세지. 다음날 밀렸지만 꼬리 생겼죠. 꼬리가 생겼어. 그 다음에 다음날 시장 바닥 찍으니까 어떻게 급등 나오잖아. 그럼 얘도 지금 아직까지 관심권에 여러분들 둬야 돼요. 왜? 탄력이 살아있고 재료. 지금 SBS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 있죠. 미디어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재료가 훼손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재료라는 기준은 여러분들 뭐냐면 모든 재료를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대선 끝났으면 대선 관련주를 보면 안 되죠.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직 재료가 살아있는데 시세만 밀린 거다. 그럼 나는 그게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YN텍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대덕전자도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나갔어. 이거는 대덕전자 다 나갔던 종목인데 여러분들 올라가고 차이 다 되잖아. 그죠? 이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려고 하시다 보면 놓쳐요. 재료를 모르니까.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지지선 깨지면 판다고. 그러니까 차트를 어설프게 보잖아. 야, 지지선 깨졌으니까 손절. 그게 문제가 뭔지 알아? 손절했는데 주가 날라가. 10번만 그래봐. 멘탈 나가요. 주식 매수가 힘들어져. 그런 사람들은. 오케이? 같은 개념이야. 대덕전자는 있다 그랬어. 일단은 기판, PCB, 반도체, 5G.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야기가 좀 나오죠. 차량용.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수혜주가 얘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걸 기본으로 깔고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때가 한번 나왔네. 근데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지만 그게 왜 좋아지는 거지라고 이해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하려면 공부 완전 다 해야 돼.
여러분들 제가 막 미분적분을 설명을 만약 했어, 이해를 못했어,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사친영산이랑 방정식이랑 함수 다 알려드려야 돼요? 안 되잖아. 시작은 부족하고, 그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요렇게 똑같아요. 뭐 양봉이죠. 그 음봉이지. 근데 얘는 뭐 양봉이네.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무너지긴 했지만 뭐 꼴이 달았어. 근데 월요일날도 어떻게 저점 회선은 없었죠. 같아요. 그럼 몇 개야 지금? 시장이 빠지는데 안 밀리는 종목이잖아, 이게 포인트가. 그죠? 그럼 빠질 자리가 안 빠진다라는 건 뭐 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수랑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때가 있고 그 종목만 기준에서 봐야 될 때가 있는데, 잘 모르시면 그냥 이 지수 기준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매매하시기가 좀 수월해요. 그러니까 일전에 뭐 3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3표 시멘트 어제 오늘 급등 나왔죠. 그 전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차익이 되는 거예요. 뭐 애경유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럼 차트가 그 전에는 별로 안 좋았어?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자리가 좋아서 매수 사인 드리겠습니다. 근데 당장에 안 가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결국에는 자기 갈 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갈 종목들은 알아서 가게 돼 있다. 아무튼 이제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예요. 기본적인 분석 해놓고 나서 그게 연장되겠네. 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여러분들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예요. 사실상 왜 공장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로 하면은 생기나? 안 되잖아. 몇 년 동안 있어야 되죠, 그죠? 최소 몇 달,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공장 캐파는 한계치에 다다랐어. 근데 물건은 막 더 달래. 근데 어떻게? 그러면 증설해야 되잖아. 그럼 증설하는데 시간 걸리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한 그 동안에는 어떻게? 돈을 잘 벌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더 근데 시간이 끌리는 거지. 근데 포인트 중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음봉, 그 다음에 어떻게 양봉, 시장보다 덜 빠진다. 일단 세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실 수가 있으면, 근데 이제 이걸 알려드려도 쉽게 접근을 못 하실 거예요. 왜? 의심이 많아서 속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포인트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갈 자리 못 가면은 안 되고 더 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리스크 관리 내지는 조금 뒤에 대응할 생각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빠질 자리 안 빠진다라는 건 이게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어떤 센 경우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이 뭐냐?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2월 지금 15일까지는 무조건 뭐 실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설 지나고 그 다음 주까지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서, 보시면 실적 발표 아직 안 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웬만하면 거르세요. 잘 모르시면 웬만하면 거르세요. 왜? 실적 발표 한 다음에 웹진 같은 경우는 어저께까지 흐름 좋았지. 그럼 이거 봐봐, 차트대로 하면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갈자리죠. 여러분들 박스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3일 동안 연속 올랐는데 어저께도 탄력이 좋았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 근데 생각할 때 여러분들 시장 때문에 밀렸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물론 시장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어요. 1000억 벌었는데 예상은 110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컨센보다 하회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폭락까지는 아니죠. 근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어저께 9% 올라가다 꼬꾸라지잖아. 이런 거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렇다고 하나투자증권이 잡주야? 아니지. 실적 발표하고 9% 올랐어요. 근데 얘가 뭐 두나무 주식을 취득했다는 뉴스 나오면 그냥 꼬꾸라지죠. 실적도 예상보다 조금 저조했고 사실. 그러니까 잘못 대응하면 꼬꾸라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것만 건드세요. 웬만하면. 아니면 많이 오르지 않았던 것 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음봉이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양봉이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61선이랑 엄청 이격도가 크죠.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요것도 잘 이해해 놓으시면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갈 자리, 못 갈 자리, 그죠? 빠질 자리 안 빠지면 어떻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갈 자리 못 가면 어떻게 빠진다. 그 다음에 지선, 그 다음에 형성하는 거는 그 다음 지선을 이제 종목마다 다른 게 찾아봐야겠지만,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매수 매도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도 여기까지. 다음 시간 일단 전략 종목도 등록할 거니까 그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